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대사 인선이 이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주미대사로,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를 주일대사로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으며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 등을 역임한 단연간의 국제 외교 경험을 갖춘 인물인데 정말 충격적 인사입니다. 역시 이 대통령입니다. 아마도 지지율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정상회담 이후 반등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치트키가 있죠. 관련해 오늘 가장 쇼킹했던 특종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 안전가옥을 김건희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자서를 보니까 특검에 그 증언한 내용으로는 이제 과거 해외 순방 당시에 고가의 명품을 이제 김건희 씨한테 줬고 그 자서 내용 안에 대통령 안가에서 김건희 씨를 추가로 2차례 만났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 그 장신구 선물을 줄 때 목걸이나 뭐 귀걸이 이런 걸 줄 때는 김건희 씨의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 집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이제 식당에서 만나 줬다.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24년에 지난해에 이제 2차례 정도 김건희 씨하고 삼청도 안가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2023년 말쯤부터 2024년 초쯤에 목걸이와 브로치는 김건희 씨한테서 이제 돌려받았고 아마도 이제 그때 이제 최재형 목사가 이른바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제 폭로한 이후에 피하기 위해서 목걸이를 이제 돌려주는 형태로 이제 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12.3 불법 계엄 사태 전까지 이 회장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삼청동 안가에서 별도의 만남까지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미 보도됐다시피 이제 삼청동 안가 같은 경우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런 인물들을 불러서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하다라고 또 뭐 그 계엄 이튿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뭐 법무부 박성재 전 장관 등을 함께 또 회동을 했었던 뭐 그 장소이기도 한데요. 그 안가 회동에서 별도의 개인적 만남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상 이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대통령 배우자가 아무런 자격 없이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처럼 이제 안가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이유가 무슨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진술한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건 본인의 자수서에 이제 그렇게 적어놓은 내용인데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그가 큰 꿈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3가지 벽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도층 민심 잡기와 조국만의 새로운 의제 제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등이 당면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조 전 대표의 정치력을 검증받는 계기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조 전 대표 지방선거 출마 여부 결정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당선되면 이 대통령처럼 대선 주자로서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당선되더라도 임기 4년 동안 지역에 발이 묶여 대선 주자로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거라는 부정적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우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분이라도 결국 우리 민주 진영에 큰 도움이 될 행보로 이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